네, 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시간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를 함께 만들어갈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2020년 주식시장이 폐장하는 날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올해 2020년 3월 29일 보이시나요?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죠. 또한 뭐 SK 바이오팜을 비롯해서 카카오 게임즈, 빅히트 등의 대형 IPO가 있었는데 특히 저는 빅히트의 IPO가 기억에 남는데 당시에 제가 빅히트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빅히트에 관련된 IPO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 당시에 그 BTS 팬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데 그 애널리스트가 욕 먹는 걸 두려워하면서 글을 쓰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권사 리포트의 대부분이 거의 바이밖에 없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만에 코스피 지수가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고요. 1400대까지 떨어지면서 뭐 주가가 거의 10년 전 가격으로 회귀했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주가는 이제 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어느덧 3000포인트 가까운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천수답 시장이라고 놀림을 받던 우리나라 시장 왜 그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거의 변동이 없었거든요.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 30년 시장 동안에 거의 이 주가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변동이 없었어요. 이랬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진짜 어마어마한 매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 이 증시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역시 그 엄청나게 그 늘어났는데 2019년 말 2020년 초에 약 20조 원대인 고객 재탁금이 증시 자금이 지금은 약 60조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해 시장 참여를 하셨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의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올해 투자를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가 올해 다시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저께도 개인 투자자들이 보시다시피 코스피에서 2조 1000억 원, 코스닥에서 2700억을 순매수를 하면서 양시장 합쳐서 약 2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바로 다음날 이렇게 바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런 촐싹거림을 보였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매수세입니다. 사실은 어저께 배당락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히려 하락을 했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한 겁니다. 뭐 코스닥은 3% 넘는 상승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엄청나게 강한 시장입니다.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이런 어떤 투자 자금의 확대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금 거의 뭐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당분간 그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자금이 자산시장에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겁니다. 뭐 이건 비단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어저께 발표된 미국의 주택지수도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분간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더욱더 호황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 굉장히 우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격이 예전처럼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쌉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과 한 2, 3개월 3,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떨어졌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야,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엄청 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불과 11월 한 달 사이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면서 그게 이제 12월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11월, 12월 동안 상승한 상승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그만치 11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14% 상승을 했고 지금 12월 현재 8%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14 플러스 8 하면 뭐 22 정도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른 데에서 더 오른 거니까 약 한 25%가 상승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명목 GDP 상승률과 이 코스피 상승률은 거의 같이 가는데 지금 명목 GDP 상승률보다 코스피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예전에도 코스피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명목 GDP의 상승률이 약 한 5%, 4에서 5% 정도였고 이 코스피 상승률이 약 한 7%, 6에서 7%였다면 이 1에서 1.5%는 리스크 회피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코스피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괴리가 언제 좁혀질지 좀 유심히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asset allocation이라고 해서 즉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으로의 자산 배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체 asset allocation의 어떤 균형이 깨지고 있다는 점도 올해 시장과 내년 시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환경이 된다는 겁니다. 즉 올해는 너도 나도 진짜 뭐 좀 시쳇말로 개나 소나 돈을 다 버는 이런 시장이었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매년 수능을 보는데 수능 난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능이 어려워지면 변별력이 커지고 수능이 너무 쉬워지면 변별력이 적어집니다. 즉 수능이 너무 쉬우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공부를 못하는 친구 그리고 어중간한 친구들이 다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건데 내년에는 지금 시장이 수능이 쉬웠던 이런 시장이었다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잘하는 친구들은 여전히 잘하겠지만 중간에 애매한 친구들은 지금보다 훨씬 성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지금도 못했던 친구들은 앞으로 더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내년 시장이 올해 시장보다 시장의 난이도가 커질 수 있다,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했더니 2021년도 주식시장 어떨 것이냐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사실 최근에 2021년도 주식시장에서 잘 나갈 종목들 또는 2021년 주식시장 전망 이렇게 시장을 예측하는 기사들이 또는 컨텐츠들이 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2021년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주식공무원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시장 예측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맞출 사람은 없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어쩌다 한번 운이 좋아서 찍어서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자신이 능력이 좋아서 맞췄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던 간에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은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즉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먼저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내가 얼마의 그 금액을 주식시장에 넣겠다. 또 내지는 나는 내년에는 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또는 내가 어떠한 라이프와 주식의 밸런스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내지는 내가 어떻게 센터링을 지키겠다. 또는 내가 어떻게 매매일지를 써가면서 내 주식 실력을 늘리겠다. 라는 이런 계획들을 세워보시는 것이 훨씬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계획 있으신가요? 오늘이 폐장일이고 12월 31일, 내일은 휴일은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1월 3일까지 그 신정 연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그 연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일간의 연휴가 여러분에게 있는 셈인데요. 이때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은 어떨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잘 맞지도 않는 2021년도의 전망을 찾아보시기보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투덜대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변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시장에 의존하기보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제 그 시장에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큰 폭의 상승을 만들었다가 이내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는 추가 부양책의 조지 맥커넬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하원에서 통과시킨 2,000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상원에서는 반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써 추가 부양책이 불확실해지자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한 것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마이너스 0.2%, 또 나스닥도 마이너스 0.38, S&P 500 지수도 마이너스 0.2 정도의 약보합 정도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마이너스 1.85를 기록을 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봉쇄가 더 오래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공포가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잘 마무리하길 바라봅니다. 제 시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인사이트를 주길 바라면서 오늘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시황과 종목의 밸런스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주식공무원의 시황 보시고 도움 받으셨다면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공무원 열심히 한다,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러시면은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주식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멤버십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에 주식하는 전산쟁이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 2020년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2021년 희망찬 새해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주식공무원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 빨개지실 겁니다.